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황크라테스와 함께하는 미니 공개방송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천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No 상담. 네, 아직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방송계에서는 이미 인정받았어요. 네, 표정 상담 기법이라고. 네. 그것도 라디오 방송에서. 표정만으로 치료하는, 네, 표정을 보시면 대부분 고민이 사라지고, 제작진이 웃다가, 네, 방송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끼리 웃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혼자 떠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미니 상담이 너무 재밌었다 해서 많은 분들, 약 400명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오신 분 계시죠? 네, 있으시고요. 그리고 50대, 저희가 사전조사 결과가 있고요. 네. 자녀가 무려 31. 그리고 40대 남자분. 싱글이십니까? 아닙니다. 싱글도 아닌데 혼자 오셨나요? 같이 왔어요. 40대 남자가 싱글이 아닌데 남자와 같이 왔어요. 친구분이십니까? 네, 회사 동료. 회사 동료. 이상한 마음이에요. 몰래 왔기 때문에. 아내 몰래 남자를 데리고 갔다. 네,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혹시 커플이 오신 분 있어요? 커플. 네, 왜 그러셨죠? 두 분이 다 방송을 들으십니까, 저희? 저만 듣습니다. 남자만? 네. 저런 남자분 받지 말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400명을 모시고,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황크라테스와 함께하는 상담,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쯤에 별거를 시작하셨어요. 전 엄마, 동생과 같이 살았지만 아빠는 꾸준히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두 분 사이만 안 좋을 뿐 엄마, 아빠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아빠는 다른 분과 재혼해서 저한테는 이복 동생도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 두 분에 대한 애정이 커서 그런지 남자친구한테 부모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두 분이 이혼한 사실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유학생활도 오래 했고 아빠가 유학비에 용돈도 많이 주셔서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랬는지 남자친구는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애 같다. 그래서 그런지 구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이혼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사이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중에 부모처럼 똑같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면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상 결함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친구는 굉장히 화목한 집에서 자랐고요. 가족애도 끈끈합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혼 가정이지만 네. 자신의 주장으로는 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근데 그걸 뭐 굳이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꾸 이혼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임계점이 온 거죠. 그래서 밝히면 혹시 남자가 변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 그렇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밝히면. 만약에 변할 남자라면 네.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남자라면. 네.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물론 충격 좀 받겠고 네. 남자가 혹은 그걸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했다고 받아들일 정도밖에 지성밖에 안 되면 네. 역시 또 헤어질 대상이다. 네. 상대한테 감정이입해서 그래서 숨겼구나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못 되면 네. 버리는 게 맞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갈 수 있는데. 어머, 이제 방송 끝났네요, 오늘. 지난주는 말이죠. 저희가 16분경에 끝났는데. 오늘 6분이 안 됐는데. 네. 근데 살짝 의심은 몇 가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건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까지 담담했다면. 음흠. 그렇게까지 담담했다면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굳이 말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 하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 듭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이 여자분이. 네.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요. 나는 유쾌하고 상처받지 않았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코스프레라고 하죠. 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계속 주입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네. 만약에 저라면 저는 항상 이혼남이라는 걸 밝히거든요. 네.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냥 네. 팩트로 밝히는데 네. 이분이 그걸 굳이 이렇게 오랜 기간 연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설이게 될 정도까지 연애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요. 네. 근데 사연이 보면 네. 연애가 짧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남자친구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네, 많이 한 것 그건 별 같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죄송하고요. 일단, 자, 그러면 표정 상담 네. 주시죠. 아니, 지금 표정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김호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 여성의 경우에서 부모님이 뭐 별걸 하고 이혼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당히 화목한 가정에서 또 나름대로 양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혼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부정적인 거는 나한테는 없다. 네.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미루어봐서 이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을 상당히 남들에게 있어 뚜렷하고 강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부모님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의 삶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 이제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다 한들 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불행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어서 그렇죠. 우울도 있고. 훌륭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험하겠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재미있는 게 남자친구하고 나누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가정에서는 어떻고 너는 그렇지 않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꽂힌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거는 남자친구한테 너 여자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혼 가정에 있는 애들이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 했니? 물어보면 남자친구 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실없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담을 했다는 거는 네. 평소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죠.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것이 이게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멍해 내지는 또 나로 하여금 이 사회적으로 멋있게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혼했다 안 했다 이야기가 남자가 그 얘기만 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무수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아주 일부일 텐데 그것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이 여성이 남자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구금살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끝까지 갈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한번 저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죠. 네, 저 같으면 하면 결론 나는 일이거든요. 여기 금방.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대해서. 진행도 잘하셔. 진행 욕심도 막 지난주부터. 웬만하면 마이크는 자,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 입장이 좀 갈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의 입장. 만약에
예를 들어 3년이라고 가정하죠. 3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한 번도 이혼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항상 사실만을 말한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나 사실은 부모님 3년까지는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1년 정도, 1년 정도 잘 사귄. 좋습니다. 1년을 네, 바꾸겠습니다. 1년. 그런데 들었어요. 한 번도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 사실은. 그럼 남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요. 네. 이 남자분이 저희가 왜 웃냐면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저희 작가가 방청객인 양 이런 조작 방송이 저는 이 남자분이 이미 눈치를 챈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과연 그렇네요. 쓸데없는 이야기군요. 아니 이 조작 얘기가 네. 자꾸 이 뭔가 눈치를 채고 직접 얘기는 안 하는데 자꾸 이혼 얘기를 화제로 삼으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네. 자백을 제가 보기엔 받았으면 말이죠. 뭘로 하겠다. 예. 제가 저희 방송 작가 굉장히 웃긴 사람입니다. 평소에. 물론 대본에 도움은 전혀 안 줘요. 근데 굉장히 웃기거든요. 이 방송을 또 대비하려는 어떤 야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혹시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남자 입장이든 여자 입장이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충격적으로 와 닿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숨긴 거고 숨긴 거는 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분이 물론 자기는 화목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 부정을 하기 위해서 난 화목한 집에서 태어났어 이러면서 계속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남자분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고 제가 그 남자분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안 받아주면 못난 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여자분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기, 고개 끄덕거리신 분. 예. 저는 그분이 그게 굉장히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게 아킬레스건이 아니었을까. 뭐 다른 뭐 친구들 관계나 여러 사이에서 이렇게 사실 보이지 않게 그런 차별의 시선들 많이 있거든요. 뭐 편모스라나 뭐 함가정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다 같은 방향 가야지 좀 다른 방향 가면 되게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이제 뭐 연애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냥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뭔가 더 쫀득한 사이가 되면 쫀득. 네. 전문 용어 나오시는데 쫀득. 쫀득한 사이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넌 내 거, 난 네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이 정도까지만 가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상대가 이제 그런 그 상대의 아픔을 근데 그 사람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건데. 그리고 또 그게 또 잘못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헤어지는 게 그 여자분의 인생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이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척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닌 척하고 그냥 있다 보면 처음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네.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걸 그렇죠. 인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노력해도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날 예리하신, 네,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남자 때문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예, 자기가 상처 안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상처 받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네. 자기 인생 그리고 다음 연애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털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PD님이 이 사람한테 꼭 얘기를 들으라고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네. 저희가 이 방청 신청을 받을 때 네. 자기는 리액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어. 자기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한 어. 짧은 머리에 네. 둘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남자분의 네. 총각이랍니다. 아.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네. 이 만일 리액션 짧고 강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뽑았거든요. 우선 사죄드리고요. 오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뭐 그 정도 리액션이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자, 돌아와서 네. 저 전문가의 이 여자분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아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이 남자와 뭐 사랑하는데 이 남자와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당신이 어쩌면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멍에 그 굴레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부모의 삶과는 다른 나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 짓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당신은 남들에게 뭐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담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의 있는 모든 거를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살면서 아주 사소한 거, 뭐, 왜 물을 안 내렸냐? 왜 그 물을 많이 썼냐? 왜 수도꼭지를 안 단, 이런 사소한 거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의 기본인데. 거의 90%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가볍게 날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남자하고 만나도 사실은 그 관계가 상당히 편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 마음에 들고 저 남자도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줄 것 같은 남자면 내가 사람 잘못 본 거고, 만일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너가 그런 경험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이거는 따봉이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요, 되게 이제 이 여성분이 진짜 걱정하는 거는 이 남자의 가족에서 또 내가 마치 이 우리 부모님의 일로 인해 가지고 마치 험이 있는 것처럼 나를 취급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나를 사랑하는 저 남자는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그 남자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나를 이상한 인간으로 본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나를 그런 이 난국에 빠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남친의 가족에 대해서 네. 걱정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남친이 자기 가족이 상당히 화목하다라는 거를 아마 이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요, 세상에요, 화목한 가족은요,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바랄 뿐이지, 실제로 화목한 가족, 이 화목이라는 게 이 불타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불타버려요. 네. 가족은요, 찢고 볶는 게 가족이지, 무슨 화목이에요. 겁먹지 마라. 그렇죠. 네. 인간 사는 거 별거 없으니까, 화목하다, 우리 가족도 화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화목하는 그 와중에서 엄마 아빠는 따로 살더라. 겁먹지 마십시오. 그럼요. 오늘의 교훈이었고요. 최근 상담 중에 가장 애틋한 네. 확실한 해결이 된 이분이 조그만 용기를 내면 그럼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잘하실 거예요. 용기만 조금 낸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미니 공개 방송 어렵게 마련했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오신 분들이요, 황 교수님을 보러 왔다고 다들 말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요일 방송하잖아요. 또 오실 분들이야.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거든요. 이분들 또 신청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 상담이 더 좋다느니 이제 그렇죠. 다 상담이 더 좋다느니 네. 예. 그러실 분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이분들을. 하지만 먼 걸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훈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인생 가지고 소설 쓰지 말자. 였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